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 진료를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 오랜만에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 원리 원리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고요. 지난 시간까지 그 제3장 인체파동 원리는 프랙탈 원리다. 프랙탈이라는 의미는 부분 안에 전체가 들어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세포 하나에 전체가 들어있다. 또 달리 얘기하면 한약에서 말하는 인체는 소우주이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나와 너가 하나다. 나와 지구는 하나다. 나와 우주는 같다. 달리 얘기하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세포 하나와 몸 전체, 우리 인체에서 세포 하나, 뼈마디 하나에 인체가 들어있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그 세포하고 뼈마디 하나와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 더 달리 얘기하면 대칭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프랙탈이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얘기하면 복제, 복사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모양의 복사로 생각하잖아요. 귀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생겼다. 비스무리하게 생겼다. 또 콩팥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런 모양의 복제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인체 파동을 해서 말하는 인체 지도의 생성 원리는 지구의 생성 원리, 우주의 생성 원리와 같아. 그래서 우주의 생성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뭐라고 그래요? 대칭성이다. 다만 이 미시세계 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양자 뭐 하나의 전자 뭐 이런 원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대칭성이 비대칭성으로 보이지만은 대칭성이 숨어 있다 이런 의미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칭 균이라는 개념이 똑같이 포개진다라고 하니까 그 똑같은 크기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크기가 크든 작든 예를 들면 눈사람을 예로 든다면은 위쪽의 눈사람하고 아래쪽의 눈사람은 어때요? 다르잖아요. 크기가 다르지만은 그 목을 경계로 해서 양쪽 눈사람을 경계로 해서 어떻게 돼요? 대칭을 이루는 모양이잖아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신다면은 제가 남창규 제 유튜브에 남창규 한의원 유튜브에 보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그런 여러분들과 같이 교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올린 글들이 있잖아요. 이런 우리나라의 목가구 가구들에 있어서도 대부분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느냐, 대칭성을 갖고 있다, 밸런스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체지도 또 달리하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혈자리, 경혈, 경락도 다 대칭성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치료편 9장에도 보면은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혈, 경락의 생에 대한 이름 또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좌우, 상하 뭐 이런 대칭이라는 균형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도를 위해서 109페이지 혀나 코, 관절에도 몸 하나가 들어있다. 또 몸이라는 의미 다른 말은 인체 전체가 들어있다.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부분이 전체다. 예를 들면은 수지침을 예로 들면은 손바닥 안에 뭐가 있다고 인체가 축소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바닥 안에 뭐가 있다? 인체가 들어있다. 다만 여러분들은 얼굴에 몸통이 있다라고 하니까 단순한 몸통만 대입하고 또 몸통에 얼굴이 있다고 하니까 얼굴만 집어넣는 개념인데 얼굴이나 몸통만이 아니고 인체 전체, 전신이 축소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팔, 다리, 즉 사지 또는 척추도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초보적 수준에서 입문하는 수준에서는 이런 평면으로 이렇게 도식화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임상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관점으로 3차원 관점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백구 쪽 얼굴도 하나의 몸이다. 얼굴에 있는 기관들 눈, 코, 귀, 입 이런 것도 하나의 몸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포 하나에 몸 하나가 들어있다. 그 세포 하나에 몸이 있다는 얘기는 그 몸의 다른 말은 머리, 어깨, 팔, 다리, 척추 다 있다는 거죠. 심장, 간. 기관마다 몸 전체를 담고 있다. 즉 눈에도 뭐가 있다고요? 인체가 들어있다. 몸 전신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채학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전식론이다라고 표현하겠지만은 귀에도 이침도 그렇고 그럼 다시 말해서 코도 하나의 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체파동원리에서는 코끝이 뒤통수고 요 비이기 팔날개가 팔이고 이 콧날 이 날카롭게 되어 있는 스케이트 날처럼 이렇게 나 있는 여기가 척추고 요 미간을 꼬리뼈고 요거 눈썹은 뭐라고요? 다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 뒤집어져 있는 인체가 들어있는 거고 또 인체파동원에서 말하는 거는 돌출된 것은 다 몸 하나로 만들어진다. 근데 눈도 어떻게 돼? 돌출돼 있고 입도 돌출돼 있고 코도 돌출돼 있고 귀도 돌출돼 있고 머리도 돌출돼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돌출되어 있는 곳에서도 또 몸 하나를 만들 수 있다. 그 몸이라는 것은 머리, 목, 척추, 팔, 다리 또는 몸통을 따진다면은 심장이나 간, 콩팥, 위장, 뭐 자궁, 방광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관절도 하나의 몸이다. 즉 팔꿈치라든지 또 달리 얘기하면은 무릎도 몸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지 115페이지에 보면은 그림 3-3에 보면은 어떻게 돼? 무릎뼈에도 뭐가 있다고요? 얼굴이 즉 다시 말해서 뒤통수가 머리가 들어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한 머리만이 아니라 팔, 다리 또는 척추 또는 심장이나 간이 다 들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뼈마디 하나도 몸이다. 예를 들면은 상완의 뼈, 뭐 하완에서 요골이라든지 척골 이런 거 하나에서도 몸 하나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제 책에서 나는 인체 지도에서는 이런 몸 하나는 굳이 팔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 굵은 뼈인 요골에서도 만들 수 있고 가는 뼈 척골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은 굳이 다 만들면 복잡하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 요골에서만 그 척추를 그린 거예요. 척골에서도 척추를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굵은 뼈로 따지면은 다리에서도 정강이 뼈를 즉 경골에서 척추를 만들었지만은 비골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척추가 들어있다. 비골에서는 척추를 안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는 척추가 안 들어있느냐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은 인체 파동 원리에는 부분 안에 전체가 있다. 그 말의 의미는 뼈 하나 돌출된 곳마다 다시 얘기하면 세포 하나에도 몸 전체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정수리를 머리라고 하고 발을 뭐라고 그래요? 땅을 딛고 있는 발을 발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코에서도 그 머리에 해당되는 정수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코끝이고 발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눈썹, 꼬리에 해당이 되는 거다. 또 내지는 꼬리뼈는 어디예요? 미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런 기립된 자세에서의 이 정수리를 머리라고 하고 발바닥을 발이라고 했을 때 이런 머리와 발에 해당되는 자리들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따진다면은 이거 돌출된 것은 뭐라고요? 몸 하나를 만들 수 있고 또 돌출된 것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머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귓불이 어디에 돼요? 여 위에 보다는 돌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가 되는 거죠. 또 다시요. 입을 따졌을 때 이렇게 따졌으면 입이 어디가 머리예요? 요 튀어나와 있는 부위. 요 정중선이 머리가 된다. 코도 어디가 머리가 된다고요? 요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머리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손가락 끝도 어떻게 돼요? 돌출된 건 어디입니까? 손가락 끝이니까 이 끝마다 다 뭐라고 보면 된다? 머리, 정수리라고 보시면 된다. 또 달리 얘기하면은 이렇게 쥐어져 있으니까 이 주먹을 쥐한다라고 했을 때 주먹이 튀어나와 있는 요 부위들, 튀어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부위들,
끝마디, 중간마디, 예를 들면 뿌리마디다라고 한다면 이 뿌리마디도 다 뭐라고요? 머리 자리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이죠. 그럼 요 부위도 똑같이 머리로 인식하면 된다. 팔꿈치도 머리. 예를 들면은 이 무릎도 돌출되어 있으니까 머리. 또 내지는 복숭아 뼈도 손목의 복숭아 뼈, 발목의 복숭아 뼈도 다 똑같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머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출된 부위는 모두 몸 하나이고 머리다. 그 밑줄 짝, 별표 짝 하세요. 그래서 돌출된 부위는 뭐라고요? 다 몸 하나를 만들 수 있고, 즉 관절도 다 얼출돼 있다. 몸 하나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또 어떻게 되나? 돌출되어 있는 것은 다 머리다. 그래서 부분의 전체가 들어있다, 전신이 들어있다는 프랙탈 원리. 프랙탈 원리가 뭐라고요? 대칭의 원리다. 다만 비대칭이라 하더라도 대칭성이 뭐요? 숨겨져 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대칭이냐? 비대칭인지 그는 모르고 하는 얘기다. 다 끊임없이 우리 몸은 세포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자설이 있고 파동설이 있잖아요. 그 입자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 없고 파동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관점이다.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요. 예, 정선을 나왔습니다. 남창기 한용입니다. 예, 저희 한연에 있습니다. 예, 올라오세요. 예, 문 열고 들어오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은 침을 놓을 때 응용할 수 있다. 제각기 떨어져 있어도 같은 부분은 서로 통한다. 그래서 이마는 뭐요? 폐. 그래서 몸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얼굴에 집어넣어져 있으니까 이마는 요 폐. 왼쪽 눈은 왼쪽 심장, 오른쪽 눈은 간, 코는 콩팥 또는 방광, 입은 생식기 학문의 다른 이름이다. 같은 자리다. 그래서 코에서 콧물이 흐르니까 오줌을 누는 요도가 연상이 되고, 입은 먹는 곳이고 항문은 싸는 곳이다. 그래서 같은 자리다. 또 입은 위장의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입을 또 달리 얘기하면은 뭐 방광이나 항문이다 이렇게도 보시면,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입의 건강 상태를 보면 어떻게 돼요? 위장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위장이 힘드니까 어떻게 돼? 입이 헐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대응 자리로도 이해하셔야 되겠지만은 입이 뭐 때문에 존재하냐? 예를 들어 먹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빨이 아파서, 또는 그 입안이 헐어서 제대로 음식을 씹지 못한다면은 위장에도 부담이 될 테니까, 소화력에도 부담이 될 테니까 입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위장이나 소화기 계통도 약하겠구나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또 그게 또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시소의 반대편이다. 다시 말해서 대칭의 원리다. 시소 원리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끝과 끝은 같아. 또는 중심을 경계로 해서 같은 곳은 같은 거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 거는 중심에서. 그러니까 같은 끼리끼리 논다. 또는 끝과 끝은 같아. 이런 시소 원리의 의미가 대칭의 원리다. 균형의 원리다. 그 광의의 개념이 대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단순히 대응 자리로만 이해하시면은 안 된다. 기존의 다른 뭐 전식론에서 말하는 뭐 반사요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 의미에서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겠지만은, 구체적 자리로 들어갔을 때 또 얘기하지만, 여기가 코끝이 그러면은 머리입니까 허리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인체파동원리에서는 돌출된 것이 머리다 라는 명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가 머리가 되는 것이고 깃불이 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모든 자리가 다 만들어집니다. 세포 하나에 몸 하나가 다 만들어지니까 다 머리다. 이것도 다 되지만은, 그렇게 따진다면은 인체파동 원리는 기존의 거하고 틀리다, 맞다, 이런 참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많은 치료법들 또는 진단법들이 존재하면서도 그 각각이 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설명할 수 있고, 또 내지는 그 한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났다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인체파동 원리는 이런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의 개념들, 경락은 이런 게잖아요. 좌우가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인체파동에서의 파동 자리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탁 이해돼야 되죠. 그래서 경락은 요런 개념, 인체 파동 원리는 요런 개념.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초창기에는 이거하고 이건 다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옳다면 하나는 틀려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의 분별의 역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아, 이게 다 이것도 대칭이구나. 그럼 이것도 대칭이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대칭으로 다 설명이 된다. 그래서 인체 파동 원리는 뭡니까? 예, 대칭 인체 파동 원리는 대칭의 원리다. 는 것에 대해서 더 처절하게 더 명료하게 전 이해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요? 한의사로서 또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경락도 다 틀렸다, 맞다, 뭐 이 개념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조상들도 경락을 학설을 만든 그 분도 다 이런 대칭의 원리, 균형의 원리로 이해하고 치료자리, 혈자리를 만들어냈구나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진리를 알게 되면은 너와 나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참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도를 다 깨쳤다, 뭐 내가 잘났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든 개안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길이든지 어떤 학문을 하든지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뭘 하든지 결과적으로 정상에 올랐다면은 너와 나를 분별하지 않고 너와 나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대화, 즉 소화를 버린 대화를 이해하게 되고 또 다시 말해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나 하나가 티끌과 우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너와 나가 분별되어 있지 않다. 몸과 정신이 따로 노는 게 아니다. 생과 사가 하나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출된 것이 머리이므로 귓불이 귀에서는 머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귀도 하나의 몸이다. 왼쪽 귀는 몸의 왼쪽, 오른쪽 귀는 오른쪽의 축소판이다. 왜 그러냐? 여기가 머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보드라운 면은 몸 앞쪽일 것이고 거친 면은 어딜 거예요? 척추일 테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왼쪽 귀는 몸의 왼쪽 반편, 오른쪽 귀는 몸의 오른쪽 반편의 축소판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의 반신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 귀를 치료해야 되느냐? 오른쪽을 치료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 왼쪽 반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왼쪽 귀를 치료한다. 다만 좌우 이 균형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왼쪽이 아프다 할 때 어떻게 돼요? 오른쪽을 더 아프게 해서 치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왼쪽이 불편해도 오른쪽 귀를 침을 놓을 수 있지만은 대응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면 왼쪽 무릎이 아프다. 왼쪽 무릎 자리가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이 오른쪽 여기 이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왼쪽 귀의 개념에서 이 치료점을 잡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렇게 또 나눈다는 것 자체도 이게 옳냐 저게 틀리냐 이런 것도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다만 대칭이냐 이런 균형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은 다 그냥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10쪽 입안에도 머리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입이 또 하나의 뭐야? 하나의 돌출되어 있으니까 입 안에서도 입에서도 또 뭐예요? 몸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입 안에서도 또 뭐가 있어요? 혀가 있잖아요. 그럼 혀도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혀가 또 뭐라고요? 몸 하나가 되면서 또 혀 끝이 뭐가 된다? 머리가 된다. 그럼 혀 밑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금진오객이라고 한다면은 금진오객은 뭐가 되겠느냐? 예를 들면 남자로 따지면 불알이 해당이 되겠죠. 금진오객 자리가. 금진오객에다 사혈을 한다, 피를 뺀다는 말은 불알에다가 침을 놓거나 피를 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혀 끝은 뭐예요? 머리. 그러니까 혀가 끝이 뾰족하다. 그럼 신경이 엄청 예민하다. 또 달리 얘기하면은 머리도 작다. 혀 끝이 두툼하다. 그럼 머리도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혀 끝과 주변에 관련돼서 혀 끝이 갈라지거나 또 이빨 자국이라고 그러죠. 치흔이 나거나 이러면은 머리나 목에 긴장이 많겠구나. 또 혀 뿔이 해당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기에 혹이 생기거나 물집이 잡히거나 하면은 예를 들면 불알, 또 달리 얘기하면은 그 척추, 허리와 연관된 부위가 그래도 좀 더 안 좋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혀도 하나의 몸이다. 그래서 혀끝의 모양과 귓불의 생김새가 비슷하다.
달리 얘기하면은 다 돌출되어 있다. 그래서 돌출된 것은 다 뭐라고요? 머리다. 그 돌출된 것에서 또 머리, 척추, 손발, 팔다리를 만들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돌출된 건 어디에서 귀라는 한 몸에서 깃불은 돌출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머리가 되는 거고 콕토도 어떻게 돼요? 코끝은 돌출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머리가 되는 거고 혀도 어떻게 돼요? 요 혀끝이 돌출되어 있으니까 혀끝이 머리다. 그래서 혀끝이 뾰족하거나 치은 이빨 자국처럼 울퉁불퉁 나 있는 거거나 염증이 잘 생기는 사람은 어디가 안 좋다고요? 머리나 목, 경추의 긴장이나 압박이 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잘 허려요. 입술이 자주 터요. 이건 어디가 안 좋냐? 입은 어디예요? 생식기나 방광, 항문 이런 쪽이니까 치질이나 여자들로 하면 생리통이 전후가 있거나 생리불순이 있거나 자궁에 문제가 있거나 방광이나 오줌 소태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또 뭐에 혀끝이 만약에 더 심하다면 혀끝은 또 어디예요? 머리니까 머리나 목의 긴장도 심하다. 다시 말해서 자궁이나 방광도 약하면서 아랫배도 냉하면서 긴장이 많이 오면서도 머리나 목의 긴장도 심하다. 그러니까 자궁도 치료해야 되고 다시 말해 장도 치료해야 되고 머리도 같이 치료해야 된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걸 그까지 다 어떻게 일일이 매주알 고주알 설명하냐? 그거는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손발에서 머리 자리가 어디고 또 내지는 자궁 자리가 어디고 입 자리가 어딘지를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그 자리는 많다. 그럼 이 많은 자리 중에서 원장님 어느 자리 할까요? 예.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딸리면 꼴리는 대로 하시면 된다. 그 꼴린다는 말의 의미는 내 몸이 내 눈이 탁 가는 자리가 있어요. 딱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 봤더니만 순간적으로 여기가 뭔가 손바닥 여기가 뭔가 느낌이 오네. 이 자리가 또 어디냐? 예, 여기가 방광 자리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생식기 자리고 그 항문 자리다. 그럼 여기를 지압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를 열심히 지압을 하거나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열심히 눌러줘도 입이 좋아진다. 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몸통에서는 입이 생식기나 항문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해도 되고 또 내지는 입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얼굴에서 입이 자리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가운데 손가락이 지문이 있는 부위가 얼굴인데 제일 돌출된 것은 코니까 코 밑에 어디예요? 요 자리잖아요. 입이. 그럼 요 자리인 거죠. 혀는 어디 있어요? 그럼 혀나 입이나 똑같은 자리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요 자리를 열심히 지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자리에 너무 매이지 마시라. 자, 코도 하나의 몸이다. 콧날은 코끝이 머리와 목이고 콧날은 콧날 척추라고 그랬죠. 그래서 돌출된 건 머리라고 했으니까 코끝이 머리와 목. 그 다음에 안경을 거는 부위. 저는 여기 쏙 꽂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날씬하단 말이에요. 너무 날씬하기 때문에 여기가 빈약하구나. 다시 말해서 허리 자리가 또 달리 얘기하면은 등허리 자리가 안 좋겠구나, 약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아파도. 그 다음 비, 콧날개는 양쪽 팔. 그래서 왼쪽 비건, 이게 이렇게 수그려져 있으니까 왼쪽 비건 왼쪽 팔이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른쪽 비건, 오른쪽 콧날개는 오른팔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썹은 쇄골과 같은 자리다. 그래서 눈썹이 어디라고요? 이게 쇄골, 여기. 쇄골은 다시 말해서 어디라고? 꼬리뼈. 그래서 왼쪽 쇄골은 왼쪽 다리. 오른쪽 쇄골은 오른쪽 다리다. 다시 말해 왼쪽 눈썹은 왼쪽 다리, 오른쪽 눈썹은 오른쪽 다리다. 그 다음 미간, 쇄골이 갈라지는 부위는 꼬리뼈, 엉덩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허리, 꼬리뼈가 안 좋으면 어디를 침을 놓는다고요? 요 쇄골이 갈라지는 요 부위. 요 미간에다 침을 놔도 되고 여기다 천돌이라고 그러나요? 요 자리에 침을 놔도 어디가 좋아진다고요? 뭐 우리가 보통 호흡기 계통에 폐 쪽 질환에 한의사들이 많이 침을 놓지만은 여기다 침을 놓으면은 허리도 좋아져요. 다시 말해서 폐가 좋아지면 어디도 좋아진다고요? 허리도 좋아진다. 허리가 좋아지면 어디도 좋아진다고? 앞쪽이니까 장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놔도 아무데나 좋아집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빈정되는 얘기가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또 웃기고 있네 하겠지만은 이걸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모든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다. 전에는 오로지 아스팔트만 길인 줄 알고 신장로만 길인 줄 알고 진흙탕 길은 길이 아니다 생각하고 논두렁은 길이 아니다,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뭐요? 내가 가는 그곳이 그 길이 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진리를 찾아가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눈썹은 왼쪽 눈을 보호함으로 심장자리, 오른쪽 눈썹은 오른쪽 눈을 보호함으로 뭐 간자리, 또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또 이게 달리 얘기하면은 오른쪽 팔 다리를 주관하는 합곡이나, 또 달리 얘기하면은 요 자리가, 요 혈자리가 뭐예요? 오른쪽 팔을 지배하는데 이게 뭐라고? 간이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면 넷째 손가락, 왼쪽 넷째 손가락 여기를 지배하는 게 뭐 움직이게 하는 요 부위가 뭐예요? 심장이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심장은 왼쪽 팔 다리를 주관하고 간은 오른쪽 팔 다리를 주관한다. 뭐 이런 개념도 되고, 그러면은 오른쪽 팔은 오른쪽 간만 보호해요? 또 달리게 하면 여기 이렇게 따지면 심장도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자꾸 이걸 분별하려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은 간을 보호하는 것이 또 뭐를 보호한다고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고,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곧 뭐다? 간을 보호한다. 즉 이 중심선을 따라서, 흉골을 따라서 좌우로 포개면은 왼쪽 유방과 오른쪽 유방은 같은 거다. 반사회법의 개념처럼 예를 들면은 대형자리, 그와 같은 거울이 되잖아요. 왼쪽 심장과 거울이 되는, 반사가 되는 자리는 어디예요? 그림자가 되는 것은 좌우로 포개했을 때는 오른쪽 간인 거죠. 오른쪽 유방인 거죠. 왼쪽 눈을 오른쪽 눈과 포개했을 때 어떻게 돼요? 왼쪽 눈과 같은 자리는 어떻게 돼요? 왼쪽 눈만 아니라 오른쪽 눈도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자리를 좌우로 따지고, 또 달리 얘기하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분별하고, 또 심장과 간을 분별하고, 또 상하로 따졌다라고 했을 때 입과 눈을 분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냥 다 하나다. 그러니까 너와 남이 타인이 아니고 나는 거죠. 이웃의 의미가 대하의 의미잖아요. 확대된 개념이다, 내가. 그래서 111조. 그래서 코가 삐뚤어졌거나, 이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중간 고등학교 때는 어릴 때 뭐 싸움하고 한두 번 하잖아요. 또 맞기도 하고. 그래서 코가 삐뚤어지거나 콧구멍의 크기가 다른 거고, 이런 코 자체의 문제, 즉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코가 뭐라고요? 신장이나 방광이기 때문에 이런 면역 기능의 저하, 또 콧날이 뭐라고요? 척추기 때문에 목이라든지, 예를 들어 코끝이 휘었다면은 목, 요거 그 미간 쪽에 휘었다면은 허리 쪽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또 코가 틀어지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는 코골이라든지 이런 비강 쪽의 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콧비염이나 축농증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콧물이 나오면은 또 어떻게 됐나? 그와 연관이 되는 게, 물이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소변을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뭐 정액과 연관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코에 문제가 있으면은 방광이나 신장, 정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또 얘기하면은 축농증 같은 경우는 부비동이 있잖아요. 그럼 부비동이 개념이 또 뭐예요? 부비동이 신장이잖아요. 콩팥이 두 개 있듯이 부비동도 양쪽에 있으니까, 그런 개념에서 부비동에 염증이 많다, 축농증이 심하다 이러면은 신장도 문제가 많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다. 또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불알로 따지면 불알이 두 개잖아요. 불알도 뭐라고요? 신장이다. 그런 좀 축농증이 심하면은 불알 쪽에도 연관돼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이 코끝에 있으면은 그 코끝이라는 게 또 달리 가면은 검상돌기에 되잖아요. 명치에 해당이 되니까 두통, 한강도 되겠고, 또 명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위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비익, 즉 콧날개 같은 경우는 이 비익이 여기 이렇게 검상돌기가 갈라져 나오는 늑관 12번에 해당이 되니까, 12번 갈비뼈에 해당이 되니까 목이나 어깨, 팔의 저림에 해당이 되고, 미간에 있으면은 쇄골 쪽이니까 허리, 생식 기능의 저하. 또 그것은 복부에 있어서는, 즉 이 복부로 따지면은 예를 들면 이 미간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은 검상돌기랑 쇄골이 압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대부분 뭐 위장의 장애, 또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식도의 장애, 이런 것들을 소화기 장애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달리 얘기하면은 이 흉골의 의미, 또 다시 척추의 의미가 다 뭐예요? 이 식도잖아요. 그러니까 식도 쪽에도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특히 코뼈가 함몰된 사람은 부신, 신장 위에 붙어 있는 게 부신이라고 그래요. 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또 다르면 부신이 안 좋다 그럼 신장도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예, 환자분 오셔서 제가 여기서 마칠게요. 예.